지난 6월 제주시 차귀도 해역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투하 작업이 한창이다. 오지 마라! 펜펜한데 차서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십자 있는 데서 네. 저 보이는 데까지 밑에 가이드라인을 쭉 깔아놨으니까. 예, 알아요. 근데 하나 완전 팍 직벽이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고성이 오가고 긴장된 분위기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다이버가 바다로 뛰어들고 곧이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투하된다. 수심 25m 지점. 다이버가 바쁘게 움직인다. 미리 잡아놓은 목표 지점으로 구조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조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안착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이 구조물은 바로 산호들의 집이다. 이제 막 생장을 시작한 어린 산호에서 제법 아름다움을 뽐내기 시작한 것들까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거친 수중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산호들. 사실 이 산호숲은 모두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산호들은 머지않은 미래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4월) 제주 봄바다는 육상의 봄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을 보여준다. 바닷속 10여 미터가 넘게 자란 모자반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물창한 해조류 숲은 거센 물살에도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린 물고기들의 천국이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하는 조금 더 큰 물고기들의 이동이 이어진다. 이렇게 수심 15m 정도까지의 바다는 울창한 해조류 숲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성한 감태밭을 지나 직벽을 타고 내려가면 수심 20여 미터 지점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 환상적인 연산호 군락이다. 도배를 해놓은 듯 빼곡한 연산호 군락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낸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송 등 몸통이 딱딱한 경산호들도 수중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산호는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고 꽃이나 나무 풀처럼 생긴 종류가 많아 식물로 오해하기 쉽지만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동물이다. 바다 위에 몸을 단단히 붙이고 떠다니는 먹이를 먹고 산다. 20m 이하의 바닷속에선 이 산호가 해조류 숲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에게 살아갈 집이 되어주기도 하고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며 은신처나 산란 장소가 되기도 한다. 즉 산호를 중심으로 수중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풍성한 산호숲 한가운데 보기 드문 대형 해송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송은 1년에 1cm 정도 성장하는데
1m가 넘는 해송은 제주 바다의 건강성을 상징하고 있다. 예, 이 생물들은 곧 어류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들이 그 터전이 되는 생태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산호류는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생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푸르게 펼쳐진 열대 바다. 열대 바다는 특유의 다양한 생명들을 자랑한다. 강한 햇살만큼 물고기들의 색깔과 모양도 화려하다. 건강하고 풍성한 바다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대 바다를 찾는다. 이 열대 바다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산호다. 산호초 주변, 작은 물고기들이 몸을 숨기고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다. 대부분 자신의 몸 색깔과 비슷한 산호들이다. 이 작은 물고기들에게 열대 산호초는 가장 훌륭한 은신처다. 열대 산호가 모여 만든 산호초 주변은 몰려드는 생물들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간이 된다. 산호초를 뜯어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작은 구멍 속에 집을 짓고 사는 녀석도 있다. 밤, 집게 한 마리가 외출에 나섰다. 열대 밤바다, 낮과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사는 산호초 주변에 밤 사냥에 나선 물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갑자기 그루포 한 마리가 등장했다. 녀석 역시 사냥에 나선 것이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 돼지 그루포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식욕을 자랑한다. 이렇듯 산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풍성한 먹이 사슬을 만들어낸다. 산호는 3억 5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만 종 이상 해양 생물들의 은신처와 서식처, 먹이 제공원이 되어왔다. 건강한 산호는 건강한 바다의 상징인 것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귀포와 문섬은 다이버들로 북적인다. 연중 이곳을 찾아오는 다이버들은 약 3만에서 5만 명. 문섬의 풍성한 물고기떼도 장관이지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산호다. 이곳 문섬 앞 연산호 군락지는 그 가치와 희귀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4년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됐다. 산호는 물을 따라 움직이면서 깃털 같은 8개의 촉수를 이용해 떠다니는 먹잇감을 사냥한다. 바닷속의 한 지역에 연산호가 대규모로 빽빽하게 서식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곳 연산호 군락지는 종의 다양성과 화려함, 높은 밀집도로 자연이 준 산호 연구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밝힌 산호가 149종이 됩니다. 그 중에 한 85종이 연산호에 속하는 그런 이제 팔방산호들이고요. 팔방산호에는 부채산호나 연산호들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제주 연안에 가서 연산호가 군락을 이루고 있죠. 그게 아주 특징적이고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연산호 군락이 되겠습니다.
제주 최남단 마라도 앞바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온대 바다에서 난류의 영향을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특히 열대 해역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으로 제주 앞바다엔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중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온대바다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대형 어류들이 수시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난류를 따라 가끔씩 오가던 열대성 어류들이 아예 털을 잡고 사는가 하면 여름에만 볼 수 있었던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연중 관찰되고 개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온대바다가 아니라 마치 열대의 수중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수온이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증거다. 수온 1도의 상승은 육상에서 기온 10도 이상의 상승에 버금갈 정도로 위협적이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 인근 해역의 수온은 무려 1.29도, 지구 평균의 5배나 빨리 상승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류들, 대형 어류들도 좀 많이 보고요. 그래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주도 전통 이제 그냥 좀 잔잔한 느낌인데 갑자기 이제 아열대, 이제 열대 지방처럼 대형 어종들이 좀 눈에도 많이 띄고요. 또 산호가 빨리 자리를 잡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더디게 산호를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빨리 잡고 대형화되는 경향도 심하고요. 바닷속을 주 무대로 활동 중인 다이버들은 제주 바다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다. 산호 조사를 위해 전문 연구팀이 제주 바다를 찾았다. 그 가죽 해변 맨드라미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3년 전 처음 발견된 아열대성 산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어류의 경우 난류를 따라 이동할 수 있지만 부착 생물인 산호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시사철 바다의 변화를 바로 보여준다. 문섬과 범섬 사이 수심 20m 지점에서 아열대성 산호가 서식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 일본 오키나와까지 내려가야 볼 수 있는 아열대 산호, 가죽 해변 맨드람이다. 연구팀의 손길이 닿자 펼쳤던 폴립을 바로 감춘다. 3년 전 처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미지수였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 산호는 제가 3년 전에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측정을 했는데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제주도 바다가 수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아열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수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주 남단 연안이 점차적으로 열대 아열대 바다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제주 바다에서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는 아열대성 산호들. 기초 생태계를 제공하는 산호의 변화는 우리 바다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 제주에서도 풍요롭기로 손꼽히던 한경면 고산리 앞바다. 하지만 물질을 나선 마을 해녀들의 표정이 어둡다. 바다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과연 바닷속은 어떤 상황일까? 수심 4, 5m의 바닷속. 해녀들을 따라 내려가자 황량한 바다가 모습을 드러낸다. 한때는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됐던 전복과 소라, 오분자기는 자취를 감추었고
그나마 보이는 건 성게 몇 마리가 전부다. 바로 바다의 사막화 현상 때문이다. 그런데 어장의 다른 한쪽엔 해조류 대신 아열대성 산호인 거품돌 산호만이 가득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열대바다에선 관상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는 거품돌 산호가 따뜻해진 제주 바다에 정착해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품돌 산호의 서식지가 해조류의 서식지와 겹친다는 점이다. 번식력이 강한 거품돌 산호가 해조류를 밀어내자 해조류를 먹고 사는 폐류들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평생을 바다에 의지해온 해녀들에겐 커다란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 앞에서 잡은 거거든요. 먹이가 많은 데는 이렇게 살이 많이 있고 이 뒤에 볶음돌 때문에 하는 건 알맹이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작업을 아무도 안 해요. 알맹이가 없어요. 예. 이 풀이 날 수가 없어요. 다 덮어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다가 그냥 해녀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가 이쁩니까? 우리는 물견 어신데 무슨 우리가 이쁜 거 봅니까? 물견 많이 나야 좋지 우리 사. 그러니까 이게 지구 평균 수온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우리의 바다. 이 거품돌 산호의 생존 역시 보장할 수 없다. 기후 변화라는 큰 위기에 놓인 우리의 바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인도네시아 발리섬 북부 페무테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수중 관광지다. On the bottom here, there is a nice pen coral, and also there is small until the big fish over here. Maybe like shark will be sit like down here. Everybody get ready. Regulator in, and you have to inflate the jacket. We have to go down together, yeah? Yeah. 1, 2, 3, go. 밧줄을 따라 10여 미터를 내려가자 아름다운 산호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형형색색의 산호들과 이 산호들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는 물고기들. 사실 이 산호 정원은 사람의 힘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산호 복원 프로젝트 바이오록의 결과다. In 2001 we then put in 18 structures and since then another 40 structures were put in over the years. For me it was one way to help the destruction I could see happening, global warming, destructive fishing, which was here, especially in this area. 복원 중인 산호 정원에서 1km 정도를 나가면 당시의 흔적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다. 사실 이곳도 한때는 그 어디보다 아름답고 풍성했던 바다였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엘니뇨가 페무테란의 바다를 덮쳤다. 순식간에 일어난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견디지 못한 산호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산호가 사라진 바다는 먹이 사슬이 무너지며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산호가 떠난 바다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갔다. 바이오록 연구센터에선 작업이 한창이다. 후원자들의 주문이 들어오면 구조물을 디자인해서 제작한다. 바다로 나갈 69번째 인공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다. This one is a structure called a small manta, and we just built that and as a special order
from a sponsor who wanted to sponsor a whole structure. 바이오록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0여 년. 책임자인 라니는 어떻게 산호복원을 결심했을까? I was snorkeling here and there was a small coral garden. Not very big, but very sweet. So I went snorkeling there and all of a sudden I realized around 98 there was no more corals. They were gone. Off the area when we were laying the cables, it was basically only rock, sand and dead corals. There were some boulder corals still alive, but that was it.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과거의 산호정원을 되찾기 위해 바이오록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황량한 바다에 철로 만든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산호를 이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치한 구조물들에서 산호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From solar panels, wind energy. 바이오록의 원리는 간단하다. But here again, that is made 바닷물 속에 담근 철 구조물에 약한 전류를 흘리면 전기 분해가 일어난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철 구조물엔 석회석이 축적되고 이 석회석이 산호가 붙어 자랄 수 있는 안반 역할을 하게 된다. The minerals have attached themselves to the metal structure. So like you can see here, the negative part. 음극 전류는 구조물에, 양극 전류는 전력 공급 장치에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흘려보낸다. 드디어 69번째 구조물이 바다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 Manta! Now the manta can swim. 만타 가오리가 풍요로운 바다의 일원이 될 시간이다. 만타 가오리는 바닷속 안정된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전류를 통해 석회석이 축적되면 산호 이식을 시작할 것이다. 연구원들은 바닷속에서 이식을 위한 산호를 모은다. 군체에서 탈락한 산호를 모아 죽은 부분은 잘라내고 이용한다. 바이오록 프로젝트 초기에 설치한 구조물들엔 엄청난 크기의 산호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롭고 작은 산호들을 계속 부착하고 관리하는 연구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잘 이식된 산호들에게선 작은 기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전기가 잘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다. 전기는 산호들을 2배에서 6배까지 빠르게 성장시켰고 테무테란 산호 정원은 훨씬 빠른 속도로 복원될 수 있었다. Lines, electrical lines, they're completely covered with some of them with corals now. So this is all electric cable, right? These are old electric cables. So you see them. 바이오록에 공급되는 전기들은 12V 정도의 아주 약한 전기다. 바닷속을 거쳐 구조물에 도달할 때면 훨씬 더 낮은 전압으로 떨어진다. And with long cables, we then connect it to the structures in the water. You can see it is fine. It is working fine. 전력 공급 장치에선 24시간 전기를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제대로 전류가 공급되고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So it promotes the growth of the coral, takes away the stress. And the corals grow faster and more vivid.
than in nature. And because we are looking at a time where a lot of the corals will die naturally because of global warming, this is a way to actually counteract it and save corals which would normally die. 페무테란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산호 정원을 이루고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 비해 산호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산호를 중심으로 한 먹이 사슬도 회복됐고 바다는 완전히 건강성을 되찾았다. 각양각색 색다른 철 구조물들을 보는 재미 역시 가득하다. 개성 있는 구조물들은 멋진 바닷속 풍경을 완성시켰다. 특히 가장 거대한 산호 여신은 페무테란 바다와의 멋진 조화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꾸준한 관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산호를 중심으로 한 먹이 사슬이 회복되면서 천적이 등장했다. 산호 속에 자리를 잡고 산호를 먹으며 사는 트루펠러를 제거하는 일 역시 연구원들의 몫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되찾은 산호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다시는 2001년의 악몽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다. These trupella are eating the corals, so we collect them. Suyoki fact. Suyoki fact. Ini the best of sponsor baby coral. Really difficult, but I will try to make it. 연구원들이 제작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건강한 바다를 꿈꾸는 바이오록 연구원들과 제작진의 마음을 담았다. 이 구조물이 풍성한 산호 정원이 되어 페무테란의 바다를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소망해본다. I've heard that in South Korea we also have projects protecting the corals or growing corals. Now I really hope that you are as successful as we are.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that. 지금 페무테란의 바다는 산호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해양 생물들로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산호의 복원을 통해 이룩한 해양 생태계의 부활. 건강한 바다를 향한 페무테란의 도전이 계속되길 빌어본다. 한국 역시 바다의 변화에 대처하고 바다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어초 투하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제주 바다 목장 조성 지역이다.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바다 목장. 육지의 목장처럼 바다의 일정 해역에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초 투하 전 다이버가 먼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소식은 21.1명 확인됐습니다.
빠진 쪽으로 완전히 붕덩. 네, 완전히 붕덩. 어초들은 바닷속 물고기들의 산란장, 서식장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 바다목장의 경우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중 관광 자원 조성도 시도하고 있다. 4년째 바다목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 산호장도 그 중에 하나. 특히 제주지사에서는 수중 관광 자원으로서 산호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생물의 3분의 1 정도가 산호초에 서식한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산 생물이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산호가 상당히 이제 아름다운 생물이다 보니까는 한편으로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 수중 관광 자원으로서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신창포구 앞바다. 3년 전 바닷속에 조성한 인공 산호장을 점검하러 가는 길이다. 항상 이제 좀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또 이상이 없으면은 좋지만 여기다가 또 조업하면서 파손이 일어나면 다시 재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심 20m 이하의 바다로 내려가면 인공 산호초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산호초 위에서 자라고 있는 건 바로 어린 연산호들이다. 처음 산호를 이식한 때를 적어 넣은 표식이 선명하다. 거친 바다에서 어린 산호들이 잘 자라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연구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산호초를 관리하고 있다. 이동이 불가능한 산호를 대신해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연구원들의 몫이다. 어린 자식을 돌보듯 산호를 돌보는 손길이 정성스럽다. 삼 년 전 이식한 산호는 잘 자라 제법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불과 1cm 정도의 크기를 이식한 어린 산호들이 어느새 10여 cm 정도로 자랐다. 연구원들은 어린 산호의 성장 정도와 생존율을 조사하면서 바다에 잘 적응하는지 살펴나간다. 변화하는 제주 바다에서 연산호는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인공산호초 주변엔 자연안반을 이용한 인공산호장도 있다. 이곳 역시 아름다운 산호정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산호들의 성장 상황을 점검한 다음엔 이식할 산호 샘플들을 채취한다. 제주 바다 연산호 중 가장 분포 비율이 높고 관상용으로 아름다운 분홍 바다 맨드라미가 대상이다. 세계 최초의 인공 산호장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사업은 안정적으로 잘 정착되고 있다. 제주지사의 산호 인공번식 종묘 생산동. 산호 이식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산호 성장 위해서는 이 온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21도, 22도 그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호 종묘들이 콘크리트 블록에 부착돼 있다. 인공 산호초에 이식하기 위한 산호들이다. 블록에 단단히 고정된 산호는 바닷속에서 해류에 영향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밑에 기적 부분에 이렇게 번져서 잘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홍바다 맨드라미는 화사한 겉모습과 달리 연산호 중 가장 생명력이 강한 종이다. 자연 한반에 부착하기 위해 자연석 착상을 유도하고 있다. 폴립이 딱 펼쳐가지고 그냥 활짝 펴가지고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개체인데 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수축해가지고 나오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폴립이 줄어들어가지고 성장 착장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착상이 잘 되지만 이제 자연 환경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일부분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이제 탈락된 부분은 저희가 탈락을 방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집해온 산호를 콘크리트 블록에 부착시키기 위해선 폴립을 절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호 종묘는 1cm 이내로 잘라 이식한다. 자연 한반에 이식하기 위해선 폐류 껍질인 폐각을 이용하고 인공 산호초에 이식할 경우엔 주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다. 산호 종묘가 부착이 완전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식하기 전까지 한 2주 정도 이제 사육 배양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부착 기질에 완전히 부착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식이 끝난 산호들은 적정한 수온을 유지한 사육장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거친 바다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간다. 학계 역시 산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해양산호 중점으로 오늘은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요. 새로운 자원이 여기 문섬에 유입되어 있는지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산호자원은행을 설립했다. 해양생물의 하나일 뿐이라고 인식되었던 산호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원으로서 분류한 것이다. 산호자원은행에서는 바다의 산호들을 직접 채취 후 분류해서 자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연구팀은 산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서 한국 바다에 서식하는 다양한 산호들의 종류와 변화를 밝혀냈다. 최근은 산호가 가진 새로운 가치, 항암, 항균 효과 등에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산호 표본 자원을 일단 모아놓고 그 다음에 유전 자원을 모으고 추출물 자원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떤 활성을 띠고 어떻게 응용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자원을 보존을 하고 그거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은행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전체 연구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볼거리였던 산호의 가치는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바다의 변화, 그 중심에 산호가 있다. 우리나라 바다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이 온난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의 해역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 해역이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온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산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산호초 설치 한 달 후 사육장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산호 종묘들이 바다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일정한 수온과 먹이가 제공되는 안정적인 사육장과 달리 바다의 온도는 일정치 않고 직접 사냥을 통해 먹이를 구해야 한다. 때론 천적에게 먹힐 수도 있다. 산호 종묘들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산호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의 든든한 집이 되어줄 인공산호초. 산호들은 인공산호초 위 정해진 자리에 털을 잡는다. 대부분의 산호들은 유생 단계에서 바닷속을 떠다니다 작은 물고기들에게 먹히기 일쑤다. 인공산호초에 부착하는 이 방법은 산호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산호 종묘가 건강하게 자라 풍성한 산호숲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과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산호들이 안전하게 자리 잡을 때쯤 우리는 더 풍요롭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바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바다. 변화하는 바다에 대처하는 새로운 출발점. 지금 산호에서 미래 바다를 향한 꿈이 자라고 있다.